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광양에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5번 확진자는 부산 제자들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66번 확진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기준 광양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은 퇴원했고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500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지난 19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가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수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체 102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이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10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분리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 코로나19 임시시설에 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무안 9번, 전남 503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무안군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했으며 함께 이동한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현재 이동 동선과 별도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확진자는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기도원을 통해 순천 지역에 확진자 4명이 발생해 지역 내 확산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주말 동안에는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검사한 137건과 20일 검사한 245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마무리됐으며 모든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감염 확산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12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 동안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시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며칠 후면 성탄절과 연말 연시 연휴가 이어져서 소규모 모임과 종교 행사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연말 연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이어집니다.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할 방역 수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탄절과 송년을 기념하기 위한 가족, 친구, 직장의 소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가족, 친구와의 송년 파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방문하신 외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시고 특히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이나 접촉하신 경우에는 자택에서 2, 3일간 외출을 삼가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식물을 섭취하는 동안에는
말없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주시고 그 예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집 이외의 동선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교인 여러분께서도 성탄절과 연말연시 종교 행사를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식사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위해서 추가로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도 무료입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 도내 모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도와 시군,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탄절 전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연말까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원격 화상 수업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이 구축되고 학생 건강을 고려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수산물 수출 물류센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완도항 배후 부지에 건립됐으며 사업비 81억 원이 투입돼 냉동실과 급속 동결실, 가공실과 홍보관 등을 갖췄습니다. 완도군은 검역부터 통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수출국까지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조성호 의원이 공약 이행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의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공약 이행 분야 평가에서 용해동 도서관 건립과 아파트 도로 포장, 미세먼지 신호등 만들기 등 모두 16개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의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과 조례 제정 성과를 평가해 해마다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청년 농업인을 위한 팔근면의 임대 농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안군은 20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5명을 모집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농장을 빌려 쓸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청년 임대 농장은 스마트 온실 1동과 안전성을 강화한 내재해형 하우스 3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임대 농장에 딸기를 심어 출하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부터 장난감 도서관 토요일 운영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시간은 평일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광양 지역 장난감 도서관은 모두 3곳으로 광양읍에 2곳, 중마동에 1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내년도 으뜸 맛집 16곳을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공개 모집에서 신청한 업소 58곳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41곳을 선정하고 음식의 맛과 향토성, 친절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으뜸 맛집 선정을 마쳤습니다. 목포 으뜸 맛집 정보는 내년부터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안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고 노후된 공공시설의 창호와 단열재, 조명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이 난 지 15년이 넘어야 하고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확대합니다. 내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으로 올해 대비 12만 7,116원이 오르고 급여 수준이 인상됩니다.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기준 146만 2,887원이며 1인 기준으로는 54만 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순천만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은 허석 순천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종호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퍼포먼스와 시민 희망 메시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정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리 시대의 정원을 주제로 국내외 연사들의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해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신한천사김이 7천만 불, 원화로 7,7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한천사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한 시상식에서 국내 김 수출 업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한천사김은 지난 2013년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3,3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진 군민평가단이 발표한 올해 강진군 우수 사업으로 강진사랑 상품권 발행이 꼽혔습니다. 지역민과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군민평가단은 21개 사업 가운데 5개의 우수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최우수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의 강진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 활성화가 꼽혔고 관광과의 가우도 개발이 우수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지역 특화 작목 딸기 전문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이 장려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은 공공보육 확충과 특수시책 14개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어린이집의 체온계와 소독 물품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집중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체계 개편과 공보육 확충 실적, 코로나 대응 등 7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추위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기온은 목요일까지 회복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겠고 목요일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파고는 1m까지 대체로 잔잔한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목요일에는 비가 내립니다. 빨래나 세차는 미리 하시거나 주말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온이 올라도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는 춥습니다. 난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에서도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죠. 김영록 도지사는 사적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전한 연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2021년을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